뭐 일장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어, 2장의 내용은 이게 그 아우터 장치의 스위치, 그다음에 엔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명령어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시스코만 이거 쓰는 거니까 싫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학교 오기 전에 LG에서 시스코 장비에 대한 거 유사하게 같은 기능에 대한 거 만들게 됐고, 제가 중국에 문제가 되는 중국의 모 기업도 제가 자문을 해줬었어요. 거기도 이제 이런 근데 중국 애들도 시스코 장비랑 인터워킹 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코맨드를 다 유사하게 만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디팩토 스탠다드예요. 사실상 표준이에요. 시스코가 만드는 게. 그러니까 뭐 딱 어떤 스탠다드 기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글로벌리 산업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네트워크 장비는 시스코랑 유사하게 만들면 된다. 그 코맨드에 대한 코맨드 따르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 2에 대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iOS 액세스에 대한 거, iOS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코맨드 스트럭처, 베이직 컨피그레이션, 세이브 컨피그레이션, 포트 어드레스. 아마 여러분이 포트 어드레스는 좀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드레스 설정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익숙할 겁니다. 근데 이 앞부분은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렇게 썼었고 현재 시스코 장치뿐만 아니라 스위치라든가 다른 장치들도 거의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서 이런 코맨드 형태로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코 iOS 액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OS에 대한 내용을 쓸 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것이 안에 있으면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커널이 있습니다. 커널. 그 다음에 커널 위에 사용자가 거기에 쓰는 명령어를 해석하는 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쉘을 보는 거죠. 사용자는 인터페이스 프롬프트 상태로 딱 있는 상태, 프롬프트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코멘트를 딱 친다는 거. 프롬프트를 내가 딱 내놨다는 얘기는 커널이 나 코멘트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저 리퀘스트 스페시픽 태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쉘, 그걸 받는 것이고요. 이 표현, 그것이 그 구성하는 방법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나와 있으면 상당히 편할 텐데 그게 있어도 불편해요. 거기다가 내가 뭘 넣어야 될지 모를 때는 모르잖아요. 커맨드 방식이 되게 불편할 것 같지만 얘가 헬프라든가 커맨드에 대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또 나름대로 쓰기가 편해요. 익숙해지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드웨어는 진짜 하드웨어 그냥 손에 만져지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GUI라고 하는 것,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익숙한 거 그래픽할 아이콘 형태로 윈도우 메뉴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유저 프렌들리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맥 OS, 리눅스, KD, 애플 iOS, 안드로이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GUI는 not can fail, crash, or simply not operate as specified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겠는지 GUI의 이런 불편함 때문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이제 CLI를 쓴다는 내용이 있고요. OS에 대한 목적은 뭐냐? OS, PC가 PC
가 이제 유저가 다른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마우스를 사용해서 내가 셀렉션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베이스드에 대한 커맨드를 쓰는 게 이제 PC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커맨드 라인 친 것이죠. 커맨드 라인 베이스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면은 CLI 베이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키보딩을 하고요. 텍스트라든가 텍스트 베이스 커맨드를 키보드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는 모니터로 나온다. 여기 나오는 거죠. 뭐 LS 이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프롬프트 있는데 LS 리스트라고 하는 코맨드를 친 거예요. 리눅스 코맨드죠. 리눅스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파일이 이렇게 있다는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액세스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콘솔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시큐어 쉘 쓰는 방법이 있고요. 텔넷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에 내가 걔를 어떻게 코맨드를 치지? 얘 상태를 어떻게 보지? 얘가 지금 내가 내 코맨드를 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치지? 이런 거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콘솔이라고 하는 장치를 바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콘솔이라는 장치는 진짜 모니터하고 키보드로 되어 있는 여러분 노트북 같은 거에 대해서 콘솔 포트가 있습니다. 그 콘솔 포트를 써가지고 접속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USB 주로 지금은 USB인데 시리얼 포트를 통해 가지고 장치에다 직접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을 해서 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장치가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텔넷을 서비스를 해서 이 버추얼 터미널처럼 텔넷을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트에서 액세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과거 방법이고 요즘은 이제 Secure Share이라고 해서 SSH를 씁니다. Secure Remote CLI인데 요거는 인크립션이 안 된 상태로 나가는 것이고요. 얘는 인크립션 돼서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가 해킹하려고 할 때 텔넷을 보게 되면 이제 다 보입니다. 다음 다음 모듈에 나오는 와이어샥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장치에 접속을 해서 지금 텔넷 접속해서 본다. 그러면 중간에서 와이어샥해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무슨 명령을 뭘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고요. Secure Shell 했고 SSH로 접속해서 본다. 그러면 와이어샥으로 딱 끄집어 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암호화된 문제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장치를 연결해서 보는 명령어고 SSH하고 텔넷은 인터넷 접속해서 쓰는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것을 다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터미널 에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푸티라고 하는 장치 소프트웨어 가지고 나서 SSH 텔넷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iOS에 대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에 대한 거는 패킷 트레이서에서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패킷 트레이서에서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따로 이렇게 쭉 설명만 하고 여러분이 일단 실습을 해보시고 나면 이걸 다시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들어보시고 패킷 트레이서로 실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백질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써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써보고 나니까 저는 지금은 익숙합니다만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생소한 거예요. 자, 코맨드 모드가 있습니다. 무슨 장치든지 간에 콘솔로 접속하든 텔넷으로 접속하든 SH로 접속을 하든 하면 내가 이제 그 장치랑 이제 서로 통신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쉘을 접속한 거예요. 쉘을 아까 맨 앞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 쉘을 딱 쓴 거예요. 장치를 딱 연결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모드가 있습니다.
유저 EXEC 모드가 있고요. 프리빌리지 EXC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를 몇 가지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액세스를 한 번 들어가서 쓸 수 있게 하고 또 한 번 깊이 들어가고 컨피규레이션을 더 보게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일단은 유저 EXEC 모드라는 거는 리미티드 베이직 모니터링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쪽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적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유저 EXEC 모드라고 하는 것은 요 꺽쇠 하나 있을 때가 내가 지금 유저 엑시스 모드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저 엑시스 모드에서 enable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모드를 이제 명령을 치면 enable이라는 모드를 치면 privileged EXEC냐 execution 모드인데 EXEC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프롬프트가 우리 우물정 모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많은 코맨드들을 실행하거나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쉘 혹은 커맨드 라인 할 수 있는 익스큐션 모드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 여기 프리빌리지 익스큐션 모드에서 더 밑으로면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우물정 모드는 이제 안 바뀌는데 그 앞에 있는 여기가 바뀌어요.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에서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걸 할 때는 컨피규레이션, 라인하고 인터페이스 바꿀 때는 컨피그 라인, 컨피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가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라인의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거, 이건 인터페이스에 대한 컨피규레이션만 바꿀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모드를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유저 엑슨 모드인지 그 다음 프리빌리지도 엑스큐션 모드인지 내가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인지 라인 컨피규레이션 이게 지금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밑에서 라인 인터페이스 라인 혹은 인터페이스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컨피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 보시면은 유저 엑싯 그 다음에 XQ 그 다음에 프리뷰 발음이 잘 XQ일까요? XQ 프리빌리지드 XQ 글로벌 컨피그 모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프리빌리지드 XQ 모드에 대한 것을 보게 됐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enable이라는 그래서 유저 X 모드에서 XQ 모드에서 프리빌리지드 XQ 모드로 XQ 모드 발음이 안 됩니다. 오랜만에 저도 설명을 하려니까 그래서 enable이라는 코맨드를 치게 되면 이렇게 프리빌리지드 X 모드로 바뀌고요. 다시 XQ 컨피 글로벌 컨피그에서 들어가는 것은요. 이 코맨드를 쳐야 돼요. 컨피그 터미널 이거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나왔지? 우물정 모드에서 컨피그 터미널 해야지 이렇게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바뀝니다.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엑시트를 누르면 프리빌리지드 EXQ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내가 라인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바꿀 때 라인 콘솔 제로라고 하면 컨피그 라인으로 바뀝니다. 했는데 제가 그냥 하나 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유저 EX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빌리지 EXE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있고요.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컨피규레이션. 그래서 유저 EX, 엑센 모드에 대한 것이 이런 프롬프트고요. 그 다음에 프리빌리지 모드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은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 다음에 라인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거는 요거예요. 요 모양이에요.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이네이블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네이블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모드는 컨피그 터미널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터미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컨피그라고 바뀌는 거는 라인 콘솔 제로라고 하는 요걸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는 엑싯, 엑싯, 엑싯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요 모드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실제 내가 명령어에 대한 거를 실행하는 파트는 여기는 약간 모니터 형태의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진짜 컨피규레이션은 다 여기서 합니다. 글로벌 컨피규레이션하고 라인 컨피규레이션,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VLAN 컨피규레이션, 무슨 컨피규레이션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여기 있는 컨피규레이션보다 약간 그 좀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다 되는 어느 인터페이스 무관하게 쓰는 거는 글로벌 컨피규레이션하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엑스큐 모드하고 프리빌리지 엑스큐 모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 라인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해서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브 컨피규레이션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라인으로 데려온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인터페이스에서도 패스트 이더넷 라인 카드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0, 1번, 2번, 3번, 5번, 6번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브로 내려가는 코맨드. 그러니까 여기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콘솔도 1번, 0번, 1번, 여기는 0번밖에 없구나. 여기는 이제 여기 끝인데 라인에 대한 걸 내려오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 여러 개에 대해서 각각으로 서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IF 인터페이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렇지 써보면 편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네이블에 반대되는 게 디세이블 빼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들어가는 명령이 컨피그 터미널이고 엑싯은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엔드는 맨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에 유저 익스큐 모드로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엔드. 어디 있든지 간에 엔드를 치면 맨 위로 올라가요. 커맨드가 있고요. 커맨드 스트럭처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저 익스큐 모드에서 지금 보는 건데요. 유저 익스큐 모드에서 쓰는 쇼, IP, 프로토콜 뭐가 있는지 쓰는 명령이에요. 지금 IP 관련된 프로토콜이 뭐뭐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뭔지를 보여주는 코맨드인데 이게 보게 되면 이게 프롬프트고요. 그 다음에 코맨드가 있습니다. 쇼 코맨드가 있고요. 한 칸 띄고 난 다음에 요것이 이제 키보드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오구먼트, 발음이 오랜만에 참. 아규먼트에 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하고 아규먼트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여러분 핑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핑 코맨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규먼트를 쓰죠. 그래서 핑 코맨드에 IP 해당하는 주소를 쓰는 아규먼트에 대한 것이 있고요. 이 아규먼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키워드에 대한 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볼드 페이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이탈릭스에는 옵션으로 있는 거. 그다음에 옵셔널로 했을 때 이게 그냥 꺽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 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중가루라고 그러던가 뭐 대가루 뭐 이렇게 쓰는 요즘 스퀘어 브레이킷 하는 것은 이제 옵셔널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리ኳ이어드 엘리먼트 뭐가 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요거 뭐 선택적으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표시니까 그 명령어 쓰는 거든가 아규먼트 왔을 때에 대한 그 노테이션에 대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 아십니다. 이거는요. 자, 여러분이 많이 쓰는 코멘트가 핑이 있고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건 PC 버전에서 쓰는 그런 코멘트인데 이렇게 쓰는 거죠. 핑,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규먼트, IP 어드레스에 대한 거. 트레이스 라우트, 아규먼트 이렇게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코멘트가 쭉 그런 건데 여기 코멘트가 되게 복잡하고 이 코멘트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맷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코멘트들이고요. 이게 코멘트들이고 지금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요런 거 여기 브레이스가 있는 것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요런 것이나 요런 것이나 요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타입이라게 오게 되면은 반드시 요것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 중괄호에 대한 거하고 이게 그다음에 라인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한 것이 옵션은 뭐 그런 거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 중간 브레이스에 대한 거에 대한 걸 쓰게 되면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 바로 돼 있죠. 바에 대한 것은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드하고 오는 다음에 그냥 노말로 오게 되면 볼드를 선택했을 때 반드시 요 값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타입이라는 걸 선택을 했을 때는 요 두 가지 중에서 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쓴 이 명령어 설명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룰에 따라 가지고 쓴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룰을 잘 모를 때 여러분이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핀까지 하는데 핀 뒤에 뭐가 와야 될지 몰라. 그럴 때는 이렇게 물음표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핑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혹은 호스트 네임이 워드 형태로 오거나 IP 에코 혹은 IPv6 에코 뭐 이런 식의 것이 와야 된다고 쓴 것이고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 줬어. 그랬을 때는 얘가 뭐냐면 커맨드 신텍스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약간 이게 뭐라 그러죠? 꼭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꼭대가 나타난 요것이 잘못되라고 해서 지금 베리피케이션을 해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앰퍼샌드인가요? 이게 퍼센테이지죠.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invalid input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맨드 칠 때 물음표로 언제든지 물어보거나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쳤는데 뭔가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왔다.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 뭔가를 입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또 여기 비디오 관련된 거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핫키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핫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다 쓰지 않고 대표적으로 쓰는 겁니다. 컴프 터미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컨피규어 터미널을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프리빌리지드 X 모드에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려고 제일 많이 컨피규어 터미널을 제일 많이 쳐요. 컨피규어 터미널을 다 치지 말고 여기 보면 컨피규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걸 다 치지 말고 C1F 한 칸 띄고 T 요것만 치면 됩니다. 근데 CON은 안 되느냐? CON은 안 돼요. 왜냐하면 CON으로 연결되는 명령이 컨피규어도 있고 커넥트도 있어요. 두 가지인지 얘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이제 이제 저 잘못 쳤어 나 몰라라고 나오고요. 그럼 컴프 하고 나서 이 물음표를 치면은 컨피규어하고 커넥트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핫키로 해서 컴프 하고 해서 컴프 하고 치고 T는 이제 터미널에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프 T라고 치게 되면
컨피규레이션,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되게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다음에 그 키스트로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탭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이 바로 나오고, 백스페이스는 앞으로 하는 거고, 레프트 방향키, 라이트 방향키에 대한 것이 마우스 옮기는 경우, 업키, 컨트롤 P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건 잘 안 쓰고 탭키는 제가 많이 씁니다. 탭키는 그러면 바로 내가 일부 아까 이제 컴프 하고 나서 탭키를 치면 컨피규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탭키는 의외로 이제 많이 잘 씁니다. 엔터, 스페이스 그 연결되고요.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컨트롤 시프트 6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6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 잘못 써가지고 치게 되면 얘가 코맨드 중에 DNS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돼요. 내가 잘못된 거를 치게 되면 내가 쉘 중에 뭔가 잘못 입력했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DNS 쿼리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DNS 쿼리 리스판스 오거나 네트워크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냥 프롬프트 안 나오고 그냥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컨트롤 C 눌러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이거 중지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이제 프리빌리지 엑스큐 모드로 돌아가 이런 거를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여.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DNS 쿼리 눈컵 간 거예요. 그때는 컨트롤 시프트 6를 누르면 됩니다. 저도 요거는 늘 뭔가 코맨드 잘못 쳐가지고 답이 없다.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6를 누르면 제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비디오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킷 트레이서로 지금 한 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서 시간 클락 설정하는 과정까지 있으니까는 거기 설명서대로 한번 쭉 패킷 트레이서를 이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테라 컴프에 대한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랩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 패킷 트레이서는 해보셔야 되고요. 랩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장치를 갖고 나서 직접 해보는 건데 이거는 장치 갖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쉴게요. 베이직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디바이스 네임을 바꾸는 거를 하는 걸 먼저 해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컨피그 터미널에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을 바꾸고 난 다음에 호스트 네임을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스위치인데 요거를 내가 SW flow 1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호스트 네임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 있는 프롬프트 나오게 되어 있는 디폴트 스위치라는 것이 이런 명령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래 이름으로 바꾸고 환원시키고 싶다. 그렇게 되면 no 호스트 네임 하고 치면은 다시 원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네임인 스위치에 대한 거를 바꾸는 거를 해보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영문으로 먼저 시작하고 스페이스는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레터라든가 숫자로 끝내고 그다음에 only 레터 DC만 가지고 쓸 수 있고요. 64 길이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 패스워드를 예를 들면 접속해 왔는데 유저 익스큐 모드 혹은 프리빌리지 익스큐 모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보호하는 거죠. 그 패스워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될 수 있으면 스트롱하게 하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또 까먹습니다.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적절하게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패스워드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8캐릭터 이상, 그 다음에 어퍼, 로어 케이스, 넘버, 스페셜 캐릭터를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모든 디바이스에 같은 패스워드는 말하라.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기 웹엑스하고 넷아카드는 같이 해서 까먹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좌우지간 all device에 same device 하지 말라고 했고, easily guess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는 빼라. 라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의 패스워드는 뭐 상당히 복잡한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시스코 클래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패스워드 컨피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 콘솔에 대한 거를 쓰는 거예요. 콘솔에 대한 패스워드를 콘솔을 접속해가지고 쓸 때 보게 되면 콘솔 패스워드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라인 콘솔 제로, 그래서 라인 컨피그레이션까지 들어갔어요. 패스워드, 시스코, 로그인까지 쓰고 엔드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콘솔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이 코맨드는 이 시스코는 언제 드느냐? 유저 엑스큐 모드 들어올 때, 유저 엑스큐 모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패스워드를 시스코로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들어왔는데 유저 엑스큐 모드는 들어왔는데 프리빌리지 엑스큐 모드에 대한 패스워드를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글로벌 터미널 똑같고요. Enable Secret Class. Enable 들어오는 게 Enable 코맨드가 뭐였습니까? Enable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프리빌리지 엑스큐션 모드 들어오는 거였었잖아요. Enable 해서 들어왔었잖아요. 여기 컴프에서 아니 저기 뭐야 유저 엑스큐에서 프리빌리지 엑스큐 할 때 Enable로 해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패스워드는 시크릿의 클래스를 쓰겠다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콘솔로 맨 처음에 접속하게 되면은 프롬프트가 유저 엑스큐 모드로 해서 이게 꺽쇠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틱 치면 맨 처음에 얘가 패스워드 암호를 치라고 나와요. 그때 시스코를 치고요. 시스코 들어오고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딱 치게 되면은 이제 콘솔로 접속이 딱 되고 나면 콘솔 패스워드를 딱 물어봅니다. 패스워드를 딱 물어보게 될 때 뒤에 있는 시스코를 딱 입력하게 되면 이제 유저 엑스큐 모드가 됩니다. 유저 엑스큐 모드에서 내가 이네이블을 딱 치게 되면 내가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럼 패스워드가 클래스를 켜야지만 이제 프리빌리지 엑스큐 모드가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스워드 설정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또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I 터미널이라는 것은 콘솔이 아니라 텔넷이라든가 시큐어 쉘, SSH로 외부에서 접속해오는 버추얼 터미널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이 됩니다. 이 버추얼 터미널로 접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정의 패스워드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버추얼 터미널로 설정해도 패스워드 시스코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콘솔로 들어올 때도 시스코 쳐야 되고요. 버추얼 터미널로 들어올 때도 시스코를 쳐야지만 얘가 유저 엑스큐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드에 대한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버추얼 터미널에 대한 것은 여기 보게 되면은 매니 시스코는 16개의 버추얼 터미널까지 지원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버추얼 터미널 여기 보면 0, 15라고 돼 있는 것이 0번에서 또 15번까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패스워드 치고 들어온다고 정한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일부만 하겠다. 그럼 일부에 대한 것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안 보여주고 싶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것을 스타트 러닝 컨피그레이션 모드 파일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그냥 보여요. 근데 그걸 안 보이게 해주고 싶다. 그때는 그걸 인크립션 해주면 돼요. 이게 지금 거기인데 이게 지금 인크립션 된 거야. 이게 지금 콘솔 아까 썼던 거하고 버추얼 터미널에서 썼던 거에 대한 패스워드를 지금 이게 얘네들이 쓰는 알고리즘 인크립션 알고리즘 7번째를 선택을 해가지고 인크립션 한 겁니다. 지금 인크립션 돼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시스코하고 클래스라는 거 있었죠?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이렇게 인크립션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타트업 컨피그, 러닝 컨피그는 대부분이 플레인 텍스트로 해서 이거를 보게 되면 다 보이는데 이거를 안 보이게 해주고 싶을 때는 바로 여기 보면 컨피그 터미널 들어가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에서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하게 되면 모든 패스워드에 대한 거를 인크립션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너 메시지. 이 배너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접속했을 때 야 이거 너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야. 너 지금 여기 이제 배너로 띄워주는 거야. 여기 너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패스워드 걸려 있으니까 패스워드 통과해.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거야 일종의. 여기 보면 처음에 딱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패킷 트레이스에 보면 이거를 만나게 돼요. 이제 콘솔 접속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유저 엑스큐 모드로 딱 들어가려고 딱 리턴을 치면은 이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야, 이거 있잖아. 유저 액세스 베리피케이션 해. 한번 패스워드. 아까 얘기한 시스콘과 플래스가에 대한 걸 쳐야지만 유저 엑스큐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너를 입력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배너, 이게 MOTD가 약자가 있습니다. 메시지 오브 투데이가 꼭 약자가 있어요. MOTD 약자가 있어요. 저도 약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 어, M, 어, 우물정 사이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놓으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authorized access only 이렇게 이제 뜨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한번 패킷 트레이서로 이제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비디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비디오의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쳤다가 지금 12시 20분인데 12시 30분부터 저희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